여러분, 오늘은 대포통장 알선 혐의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의로 도와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는다면 정말 황당하겠죠? 실제 사례에서 A씨는 단순히 동생의 부탁으로 대포통장을 알선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돈을 받지도 않았고 실제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고의성입니다. 즉,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쟁점이 되는 거죠. 이걸 생각해보세요. 친구가 아침에 깨워달라 해서 모닝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출근길에 불법 주차를 했다면 제가 방조범일까요?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포통장을 직접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연락처만 알려준 경우에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단순 소개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수사기관이 자주 문제 삼는 게 바로 방조죄입니다. 예를 들어 범행을 도와주는 듯한 정황이 있으면 정신적 지원을 했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 모닝콜이나 생활관리 차원의 행동이라면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부족해 방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특히 통장 개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범죄 실행 행위가 없으니 방조도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가 가석방 상태였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가석방은 말 그대로 조건부 석방입니다. 따라서 재범이 인정되면 가석방은 취소되고 남은 형기를 다시 살아야 하죠. 여기에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량까지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즉, 실형 위험성이 평소보다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금전적 이익이 전혀 없었고 실제 통장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변호인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단순히 선의의 도움을 주려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선의로 했던 행동도 법적으로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가 통장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면 무심코 도와주지 마시고 꼭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호의가 큰 책임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범범이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한번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